시카고 윈TV 미주 핫뉴스입니다. 이번 주말 메모리얼데이 연휴를 맞아 전국적으로 4,230만여 명이 여행길에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수치는 지난해보다 7% 정도 늘어난 것으로 최소한 집에서 50마일 이상 거리의 여행을 떠날 것으로 보입니다. 연휴 기간 중 자동차로 떠나는 여행의 경우 26일과 27일부터는 출발해야 하므로 가장 혼잡한 주말이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주말에 자동차로 이동하는 사람들은 아침 일찍 출발하거나 저녁 6시 이후 떠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팬데믹의 영향에서 벗어나 여행객들이 점차 늘어나는 상황이라 이번 연휴에는 비행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물론 버스와 열차 그리고 크루즈 선박 등 다양한 선택을 하는 추세입니다. 오는 9월 출범 예정인 21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시카고 협의회 자문위원 인선을 앞두고 차기 시카고 평통회장에 누가 낙점될지에 한인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구성되는 첫 평통위원 인선에서 인원의 대폭 교체가 예상되면서 차기 회장에 대한 설왕설래도 무성합니다. 평통 안팎에서는 회장이 현 자문위원 중에서 나올지 혹은 의회의 새 인사가 선정될지에 촉각이 모이고 있습니다. 현재 회장 자리에 대한 하마평은 서너 명으로 압축돼 보입니다. 관례적으로 21기 자문위원이 확정된 후 총영사관 측이 후보를 복수 추천할 경우 평통의장인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임명할지 그게 아니면 직접 평통사무처 추천 등으로 선정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낙점을 예상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공통된 견해입니다. 민주평통은 만 45세 미만 청년층과 여성 후보자를 각각 30%, 40%로 목표치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충족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민주평통위원으로 과학, 기술, 경제, 문화, 예술, 체육 등의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재외동포, 글로벌 우수 인재를 영입한다는 기본 방침을 세운 가운데 해외 지역 공관장 추천이나 평통 사무처장 제청의 방식으로도 위촉할 것으로 알려져 향후 평통위원 위촉에 대한 귀추가 주목됩니다. 국책모기지 기관인 프레디맥과 페니메의 주택담보대출 수수료 부과 방식이 변경됐습니다. 신용점수와 다운페이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는데 특히 신용등급이 낮은 대출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방주택금융청 FHFA는 국책기관인 프레디맥과 페니메가 지원하는 모기지 프로그램에 대해 수수료 부과 규정을 변경했습니다. 특히 신용점수가 640에서 659점의 양호 등급의 대출자가 5%만 다운페이하고 모기지 대출을 받으면 기존 1.75%의 수수료율이 1.5%로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정부 대신 일반 대출은행에서 돈을 빌려주고 이 대출 서류를 연방정부에 파는 방식입니다. 주택금융청의 대출은 주로 신용점수가 700점 이상이 되지 못하는 동시에 다운페이도 20%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 이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한인사회에서는 주로 한인들의 신용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고 다운페이도 거의 20% 이상을 하기 때문에 주택금융청의 프로그램은 잘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운페이를 20% 미만할 경우에는 모기지 보험을 들어야 합니다. 모기지 보험은 대출을 갚지 못할 경우 대신 변상해주는 보험입니다. 주택금융청의 대출을 받을 때는 일시불로 또는 매년 FHA 모기지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윈TV 채널 24.5는 안테나를 통한 공중파 방송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미국 포드 자동차는 전기차 업체 테슬라와 제휴를 맺고 내년 초부터 자사 전기차가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 지역 12,000여 곳에 설치되어 있는 테슬라의 충전소 슈퍼차저를 이용한다고 25일 발표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포드 자동차 최고 경영자 짐 팔리는 이날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와 트위터의 음성 채팅 서비스 트위터 스페이스를 통해 실시간 온라인 대화를 진행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포드는 내년 초부터 테슬라가 개발한 어댑터를 활용해 V3 슈퍼차저를 사용하게 되며 2025년부터는 자사 전기차에 테슬라 자체 충전 표준을 장착해 어댑터 없이 충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머스크는 지난해 11월 자체 충전망을 경쟁사 전기차와 충전망 사업자 등에 개방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팔리 CEO는 우리는 충전망의 위치와 신뢰성, 라우팅 소프트웨어, 커넥터의 사용 편의성과 신뢰성을 사랑한다면서 속도와 효율성 등을 시속 300km의 일본 고속열차 신칸센에 비유하면서 화답했습니다. CNBC 방송에 따르면 팔리는 투자의 달인 워런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비아디가 전기차 분야에서
특히 배터리를 포함한 새로운 기술 측면에서 미국의 자동차 대기업이나 스타트업을 능가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인공지능 시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삼성전자의 빅스비, 애플의 시리, 구글의 어시스턴트, 아마존의 알렉사,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 이런 것들이 주로 IT 기업의 AI 플랫폼입니다. 지금까지는 보통 사무실의 비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엑셀과 PPT, 워드 등 사무 업무 보조에 활용되어 업무 생산성을 높이고 기업 차원의 경쟁력을 차별화하는 주요 도구가 되어 온 것입니다. 지금까지 AI 비서는 알렉사, 어시스턴트, 빅스비, 시리, 코파일럿 등이 간단한 업무 처리나 소비자와의 일상 대화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그러나 최근 미국에서는 대선이 내년으로 성큼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이런 AI가 대선 결과 조작에까지 사용될 가능성에 주시하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용자가 날씨를 물으면 비가 올 확률을 알려주면서 음악 콘텐츠를 재생하거나 실내 조명을 조정하고 일정 스케줄 조회 등 단순 기능을 뛰어넘어 이젠 소비자와 인공지능이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도록 대규모 언어 모델이 만들어지는가 하면 AI와 감정적인 교류까지 가능하도록 인공지능 수준이 한층 더 끌어올려진다니 참 하루하루가 달라지는 모양새입니다. 이런 AI를 창시한 사람들조차 향후 어디까지 발전할지 모르는 이 인공지능 기술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향후 국가 차원의 상설 규제기관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나설 정도입니다. 앞으로 화이트 칼라의 직업까지 위협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인공지능의 좋고 편리함이 부각되겠지만 한편에선 인간이 AI의 노예로까지 전락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막아야 한다며 대책 마련에 분주합니다. 모든 일엔 장단점이 존재할 것입니다. 모쪼록 인간이 개발한 이런 기술에 결국 인간이 종속되는 결과를 도출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진정한 인간성 존중이란 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곱씹으며 인공지능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시사전망 이전복입니다. 미국에서 경찰이 가정폭력을 신고한 11세 흑인 소녀에게 총격을 가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5일 워싱턴 포스트는 미시시피주 인디애놀라에 사는 흑인 소년 에이드리언 머리 군이 가정 내 불화로부터 어머니를 보호하기 위해 911에 신고했다가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가슴에 총을 맞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머리 가족의 변호인인 카를로스 무어는 에이드리언이 총격으로 폐가 손상되고 갈비뼈 골절과 간 열상을 입었으며 산소호흡기와 흉관을 삽입한 채 전날 퇴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무어 변호사에 따르면 지난 20일 새벽 에이드리언의 어머니는 에이드리언의 이부 형제의 아버지가 격분한 상태로 집에 찾아오자 에이드리언에게 휴대전화를 주고 경찰에 신고하라고 했습니다. 에이드리언은 911에 신고했고 흑인인 그레그 케이퍼스라는 경찰관이 새벽 4시에 머리 가족의 집에 출동했습니다. 에이드리언의 어머니가 케이퍼스에게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이 비무장 상태라고 말했으나 그는 집에 있는 모두에게 손을 들고 나오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에이드리언은 경찰관의 말에 따라 손을 들었으나 케이퍼스는 에이드리언의 가슴에 총을 쐈습니다. 총에 맞은 에이드리언은 왜 나를 쐈나요? 내가 무슨 짓을 했나요? 라며 울었다고 에이드리언의 어머니가 밝혔습니다. 인디애놀라 시의회는 미시시피 수사국이 이 사건을 조사하는 동안 케이퍼스를 유급 행정휴직에 처하기로 했습니다. 그가 추가로 징계를 받거나 해임될지는 불분명합니다. 아메리카스 그레이티스트 도너츠 컨테스트에서 가장 맛있는 도넛 스토어는 미 중서부에 소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에 500개 도넛 스토어가 참여한 가운데 언더그라운드 도넛 투어가 실시한 22,000개 도넛 팬들의 투표를 집계한 결과 인디애나의 라이즈 앤 롤 베이커리가 영광의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도넛 스토어는 인디애나에 위치해 있으며 소비자들로부터 전체 부분의 총점이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나몬 카라멜 도넛이 가장 인기 있는 품목입니다. 이 스토어 체인은 쉐러빌, 시더레이크, 벨퍼라이저 등지에 퍼져 있으며 케이크 도넛과 크림이 가득 든 도넛 부분에서도 수위를 차지했습니다. 한편 시카고에서는 캐치길 남부 83번가 근처의 D&Displace가 초콜릿 도넛과 과일 향기 맛이 나는 도넛 부분에서 탑을 차지했습니다. 시카고 한인동포 일간지 한국일보는 전자신문으로도 배포됩니다. 시카고 한국일보 무료신문은 가까운 한인식당이나 마켓에서 볼 수 있습니다.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 847-290-8282번입니다.